안녕하세요. 12월 달이 됐네요. 예, 원래 연말로 갈수록 바빠요. 시간이 없고, 일은 데드라인에 점점 가까워지고,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저 또한 그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교육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영상도 별로 못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릴 만한 내용이 없네요. 예,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도 다룰 만한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을 하고 있는데 참가한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뭘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어, 몇몇 분들의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계측기, 어떤 제어기,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사실 당장 지금 이 제품이 좋습니다. 이런 선전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레뷰를 주로 다루는 분야에서 레뷰를 되게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NI 장비를 써서 NI 장비를 쓰다 보면 당연히 모든 라이브러리나 환경이 아주 우호적으로 뭐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편하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쉽게 그냥 막 하는데 아쉽게도 NI 장비만 써서는 경쟁력이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 이걸로는 안 되네. 또는, 이렇게 가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네. 또는, 이 업체에서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길 원하네. 하다 보면 포괄적인 개발 업무를 개발자로서 정말 여러 분야에서 풀스택으로 다 일을 하고 싶다. 개발 일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특정 회사의 특정 장비. 거기서 탈피를 해야죠. 중요한 건, 아이고, 메이저 계측회사가 이거는 꼭 다뤄야지 된다. 메이저 개척회사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 미국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 분야마다 중요한 꼭 이 분야는 이걸 써야 된다. 그래야지 메이저에 들어간다 하는 개척기들이 있는데 그게 유럽 것도 있고 뭐 쭉 몇 개 있어요. 예, 요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NI 장비는 메이저에 들어가는 듯 하지만 사실은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저 아래 보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개척이들, 제어기들 많죠. 교육용으로 쓰는 분야로 넘어가고 인더스트리얼, 커머셜 뭐 쭉 하고 이제 아카데미로 넘어가는데 아, 잘 안 써지네. 교육용으로 넘어가는데 이쪽 가면 저 아래 뭐 아두이노도 있고 막 가르쳐. 뭐 아두이노 쓰는 사람들이 아두이노 쓸만하지 않아요 하는데 이제는 그건 너무 그 동떨어진 아주 기초적인 환경에서 그런 거고 실제 인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볼 수 있는 메이저한 계측기 분야로 가면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 별 의미가 없죠. 어찌됐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계측기 회사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사용법은 어떻고 특징이 뭐 있습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미세하게 계속 바뀌거든요. 하다못해 뭐 HP라는 예전에 회사가 있었는데 에질런트로 바뀌었고 또 이게 뭐 인수합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막 그래요. 텍트로닉스 뭐 이런 걸로도 넘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회사들 되게 많죠. 그래서 계속 뭔가 시장의 변화는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말고 근본적인 설명부터 해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뭐 100%는 아니어도 간략하게라도 영상을 남겨드리면 언젠가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영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 없어요. 죄송하게도. 마치 브이로그 같이
주저리 얘기하는데 자막도 없어. 재미도 없어. 시간 낭비야. 요건 분명히 밝혀드리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괜히 바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우연찮게 봤는데 어, 정말 만에 하나 제 목소리가 귀에 딱 들어온다. 그리고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틀어놓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쭉 틀어놓고 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보지 마세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세계사를 알아야지 돼, 세계사. 세계사.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라는 상징적인 대표적인 나라가 있지만 미국은 사실은 하나의 나라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한 300년이 안 됐죠. 미국이 만들어진 지가 300년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대충 2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연도나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200 몇십 년 됐잖아요, 지금. 300년이 안 됐다고 얘기할게요. 300년도 안 됐는데 이 세계를 주름잡는 초인류가 돼 있다? 그리고 메이저한 기축기를 다 만든다? 그럴 수가 없지. 다 그냥 유럽이나 기타 등등 나라들이 짬뽕되어 있는 상태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하나만 봐서는 계측기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계사를 알아야 되는데 세계사를 알기 전에 이거를 해야지 돼요. 좀 가슴 아프지만 우리나라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아가야지 되는 그리고 알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빼고요.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조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저의 세계사에 대한 관점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나쁜 얘기만 한다는 거죠. 제가 평상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일본 계측기의 부족한 점, 허술한 점을 많이 얘기한다고 일본에 대해서만 특별히 악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의 세계사에 대한 전반적인 그 관점 뭐 이런 거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러면은 혹시 국적이 다른 분이 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의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종족? 종족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건 당연히 유럽인들이잖아요. 유럽인들을 지금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준 건 사실은 로마거든요. 로마가 만약에 없고 로마 전 상태를 딱 봤을 때는 저 밀림의 원주민들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유럽인들을 봐야지 될 텐데 로마라는 존재 때문에 유럽이 생긴 거기 때문에 로마, 유럽을 같이 이렇게 좀 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미국의 뿌리도 이쪽이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계측기의 계측, 제어 이건 당연히 이쪽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로마, 유럽을 만든 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오리엔탈, 원조. 이 원래 지금 중동에 가까운데 중동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동 전체는 아니지만 오리엔탈을 얘기를 해야지 되고요. 오리엔탈을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종, 인류의 분류? 요걸 해야지 돼. 요거는 앞에 얘기도 사실은 주류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알고 있는 세계사와 많이 다른 어찌 보면 엉뚱한 얘기들인데 인류의 분류 요쪽 가면 정말 무슨 믿거나 말거나 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는 저의 세계관이죠. 예, 요 얘기를 해야지 되고 요거 한 다음에 이게 화살표가 이제 순서 기준으로 한다면 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지 되네요. 순서. 조선 얘기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계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순서가
1번 조선, 2번 로마, 유럽, 3번 오리엔탈, 4번 인류의 분류, 그리고 5번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죠, 동남아. 4번을 안 하고 5번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4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최종적으로 6번 미국.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세계사를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이 세계사는 중요한 게, 지금부터 제가 뭐 영상 하나를 끝낼지 아니면 나눠서 뭐 일주일에 하나씩 올릴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계관, 세계사는 절대 학교의 주류, 주류의 세계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분히 제가 제어, 계측,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서부터 얻어진 세계사입니다. 세계관이에요, 완전히. 제어와 계측이에요. 뭐 이거는 정치, 경제, 뭐 기타 등등 외교 이런 걸 다 버리고 순수한 그냥 계측기를 사용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던 그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접한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그냥 두리뭉실해. 그냥 주저리 말할 뿐이니까 알아서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정말 죄송하게도.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비판적인, 부정적인 세계사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는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나라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선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려가, 조선을 얘기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고려.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훨씬 더 오래전 따지면 뭐 어떤 세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고조선 이후로 쭉 보면, 고조선은 이제 저 위쪽에 있긴 한데, 이, 이 지역에 우리 조상 그 누구도 어찌 보면 여기를 나눠야지 되네. 저 위는 이쪽 빼고 이 아래쪽 기준으로. 이 아래쪽 기준으로 이 한반도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반도 기준으로 통일을 한 유일한 국가는 고려밖에 없죠. 통일을 제대로 한 거는 고려밖에 없어요. 통일신라가 있잖아요. 통일신라는 외세의 힘을 얻었지. 외세의 힘으로 한 거죠. 외세. 그러니까는 지금의 중국 쪽에 그 나라의 힘으로 뒤통수를 치고 잘못된 통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다 먹지도 못했어. 그 외세의 그 땅덩어리를 내주고 간섭을 받으면서 그냥 억지로 통일했다가 한 200년 정도 뒤에 망했죠. 그러면서 고려가 진정한 통일을 한 거예요. 200년이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해요.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200년 이상 유지를 하면 거의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200년을 못 넘기면 오히려 반대가 되죠. 그 의미가 있어요. 200년. 희한하게 그 200년이면 몇 대 정도가 넘어가는 거야.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자식 있고 그 자식 있고 그 자식이 한 5대에서 6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5대에서 6대의 정신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그 제사 지낼 때 아버지, 할아버지, 증, 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범위 내까지는 정신이 이어져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 거야. 200년 이렇게 몇 대가 지나가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 통일? 통일이 아니 독립이지, 독립. 예, 여기 통일이지만
실제 요 200년은 독립, 독립? 뭐 독립의 의미가 더 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고려가 중요한데 고려는 꽤 오랫동안 유지됐잖아요. 500 몇십 년? 예, 한 500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정말 위대한 나라죠. 어떻게 무슨 재주로 통일을 했나 보면 이 나라는 논리적인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수학적인 나라라고 봐도 되겠죠. 말이 되는 나라, 앞뒤가 맞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렇게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왕건이라는 사람이 통일의 의미를 제대로 한 거지. 통일신라 때문에 제대로 망해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서 정신 차린 거지, 사실은. 그 반대의 그 효과를 본 거지.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수학적인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을 등용하고 실력만 있다면은 그 어떤 뿌리도 없는 사람들도 다 성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준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의 모든 문화, 유산 이런 건 대부분 고려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도 대부분 고려가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성들도 고려의 유산이다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계사의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저 중동, 아시아 뭐 여러 변화가 생기면서 고려에게도 그 시련의 많은 시간이 지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조선이 생겼는데 뭐 이성계라는 사람이 위대한 위대한 왕이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위대한 왕이죠.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별은 편하게 그냥 이성계라고 막 말하는 것도 너무 저랑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뭐 이성계라는 사람을 뭐 왕이라고 굳이 호칭을 해야 될까 뭐 하긴 한데 이성계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조선을 만들었어요. 위대한 일이죠. 조선 입장에서는. 하지만 고려 입장 그리고 이 한반도에 살아온 사람들과 살았던 사람들, 살아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생의 모든 욕이란 욕은 다 해도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역적이 이성계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어찌됐든 조선 입장에서는 초대 왕이에요. 이성계가 딱 나와서 고려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 다 죽여요.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우고. 원래 이성계라는 요 집안의 뿌리는 전주이시잖아요. 지금의 전주시랑은 또 다르지. 지금의 전주시는 완전히 그 조선시대 이후에 나온 전주시라고 봐야지 되고, 이 당시에 이성계는 저 북방의 중국의 소수민족인데, 왕건의 특징이 이제는 자신들한테 우호적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사람들은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 집안을 받아줬어. 받아주면서 이제는 집안에서 열심히 하고 막 성공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나라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기틀이 딱 투명하게 잡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이 생기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 고려도 뭐 500년 이상 됐으니까 당연히 어느 시점부터는 흐리흐리해지고 또 왕건은 뭐 죽은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슨 생각으로 나라에 열심히 하고 막 성공에 집착하고 하는지 잘 모르는 거지. 그렇게 방치된 그 집안들이 고려를 없애고 이제 조선을 세운 건데 이성계가 딱 올라가자마자 자기 사람들로 이제 요직은 다 당연히 앉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 나라를 뒤집어 엎었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오히려 삼족이 멸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씨를 말릴 거 아니에요. 구테타인데.
그러니까는 자리를 왕의 자리를 딱 앉자마자 다 죽였어. 인재들은 다 죽였어. 그리고 이성계의 동생이 2대 왕이 됐죠. 이게 1대, 2대. 동생이 이어서 숨어있던 잔당들을 다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뭐 어른들은 당연히 다 죽었고요. 자식에 관련된 사람들은 몰래 몰래 숨겼죠. 막 도망 보내고 숨기고. 이때 일본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일본에 지금은 거의 TV에서 못 보는 건데 일본 중북부 이쪽 가면은 뭐 고려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주변에서 보기에 자신들과 달리 피부가 하얗고 뭐 문자를 알고 뭐 지식이 있고 뭐 무예 무예가 훌륭하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막 도망간 거야 여기저기 숨어 있고 그러다가 이게 나라가 뭐 제대로 돌아가나? 돌아갔어 근데 왜 돌아갔냐면 이성계는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새로운 중국 왕조의 밑으로 들어간 거죠. 이 세계사 그 지도를 보면 중국이 그냥 오케이 하면 조선에 위협을 주는 나라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일본이 그렇게 위협이 되는 국가로 성장했지만 어찌 보면은 뭐 요런 요런 세력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어디에도 뭐 유사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중국이 중국에 의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넙죽 엎드려서 하라는 대로 하면 땡이야. 그냥 뭐 인제 죽는다고 해서 뭐 고민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편하고 자기들도 뭐 위신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 어느 순간부터는 채찍질을 하다 당근을 주기 시작해야지,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세종대왕이 들어서면서 당근 정책을 쓰죠, 당근. 숨어있던 요런 인재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잘 챙겨주면서 고려의 유물들을 다는 아니지, 상당량 부활을 시키면서 자기 업적으로 싹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우리가 세종대왕 원래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쭉 하던 얘기 있지만 지금 완전히 당연히 그런 거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고종 이제 영조 있고 사도세자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정조 있고 영조에 대한 위대한 업적 이런 거에 대해서 포장된 역사를 저는 배우고 자랐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영조는 쓰레기고 사도세자가 원래 세계사에 밝은 거고 사도세자의 자식이라 정조도 똑똑한 거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남아 있는 건 지금 뭐 세종대왕이 위대하다 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누가 잘했나 보면 근데 세종대왕이 과연 이걸 다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고려의 유산이 남아서 한번 싹 지워졌다가 세종대왕 때 당근책으로 걷어들인 거지. 세종대왕이 어찌 보면은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으니까는 그게 이 많은 지식 문화 유산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해서 세종대왕을 좋게 보는 건 당연히 나쁘진 않은데 그 전 히스토리를 보면 조선의 뿌리가 완전히 없는 거죠, 사실은. 고려의 유산을 우리는 99%다 이놈들이 말아먹고 일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 일예가 엄청난 예가 많은데 대부분 다 역사는 지워지고 다 왜곡되니까 거의 없는데요. 우리 대동여 지도 있잖아요. 대동여 지도. 참 대단한 지도인데 그 지도 이렇게 펴보면 뭐 대충 그렸어. 대충 그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3차원적인 세상을 2D로 그리는데 고도에 대한 개념 없이 막 그렸거든요. 고도를 측정할 방법도 막대기 없고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했는데 엄청 장애받았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지도를 보면요. 지금 지도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자 같은 눈금이 다 그려져 있어. 이미 고려시대는 이렇게 엄청난 과학적인 지도가 나와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최고의 지도라는 대동여 지도 보면 거의 장난이지. 그냥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쓸만할 수도 있는데 과학이나 수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야, 이게 뭐야? 이게 언제적 거야? 고려시대는 이건데 어떻게 조선시대는 이걸 지도라고 그려놨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근데 자세히 보면 물론 대동여 지도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잘라져 있잖아요. 안에 확대해서 보면 엄청나게 잘 그려놨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녔을 때 내가 연마을로 갈 때 이쪽으로 가면 이틀 걸리는데 이쪽으로 가면 하루 걸려요. 그럼 그쪽을 더 짧게 그릴 거 아니에요. 최대한 측정을 하고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왜곡이 있어요. 실적인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거에 대한 왜곡. 아, 예. 벌써 오전 10시라 일 때문에 전화나 문자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길게 많이 다룰 수가 없는데 일단 조선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보는 세계, 조선을 보는 세계의 시선, 요게 중요한데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아예 딱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려를 보는 세계의 시선은 많죠. 고려를 보는 세계의 시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죠. 뼛속 깊이. 왜냐하면 고려를 코리아라고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C로 시작했는데 이게 뭐 옛날 고려랑 지금 코리아랑 달라야 되지 않냐 하고서 C를 K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올림픽 때 일본보다 조선이 더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서 K로 바꿨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코리 세계 속에 우리의 뿌리, 우리를 대표하는 나라 이건 고려예요, 고려. 예. 그러면 조선을 보는 세계 시선은 뭐냐? 없어, 거의 다 없고 완전히 망한 존재긴 한데 망하는 시점에 있어요. 그 망하는 시점에 조선을 보는 그 세계인들의 시선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오리엔탈 특급, 뭐 살인, 사건, 이거 소설책이긴 하죠, 소설. 소설책을 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소설을 보시고 최근에 만들어진 오리엔탈 특급 영화, 요 영화를 보시면 조선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뭐냐면 조선이 망했다. 거기서 엄청난 문화유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도 하나 잡아야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이제 조선이 망했으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엄청난 유물, 유산, 가치 있는 거를 나도 하나씩,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가져야지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이거를 뭐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어느 아파트 단지가 망했어. 경매에 나왔어. 야, 나도 저거 경매 하나 잡아야지. 요런 개념이에요. 경제는 돌고 돌아야 되듯이 망한 사람은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는 거죠.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망했어. 그 나라 망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지만 전 세계 입장에서는 아, 그 나라를 다시 순환시키는 경제 관점에서 보면 참 안타깝지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조선, 그리고 조선이 세계인의 눈에 들어온 건 망하면서
여기서 이제 유럽과의 관련성도 생기긴 하죠. 유럽 얘기할 때 다시 조선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해요. 그리고 한 30분 됐으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다음에 이 영상을 뭐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다음 2번 하죠, 2번. 예. 2번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제역이 뭐 이 얘기할 때는 무조건 유럽이니까요. 요즘 뭐 물론 일본 것도 있고 대만 것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미국이 당연히 메이저지만 그 배경 환경 그 뿌리를 보자면 유럽으로 당연히 관심이 가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에 상황 봐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